안녕하세요. 투자부 일체입니다. 자, 9월 13일 세금 폭탄, 종부세 최대 3배까지 늘어. 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부세 하면 굉장히 우리가 좀 피상적으로 느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재산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그 체계를 모른다는 것은 내 재산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자, 얼마나 강력한 조치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3억에서 6억 구간 신설. 서울 아파트 평균가 7억 3천. 집 한 채 있는데 서울 사람 다 죽으라는 거냐? 자, 이런 말들 좀 주변에 접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두렵죠. 내 집 한 채 있는데 과세 표준 3억에서 6억 구간이 신설됐고 내 집은 7억 3천이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인데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 네, 요거는 과세 표준과 부동산 시세에 대한 그 착각과 오류에 있습니다. 오해죠, 오해. 네, 뭐냐면 부동산 시세라는 것은 매매하거나 매도할 때의 가격인 것이고,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때의 기준인 거죠. 네, 좀 복잡한가요? 그 호빵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 호빵은 부동산 시세고요. 네, 그 국가에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전체의 호빵이 아닌 단팥뿐인 거죠. 그래서 빵 부분은 다 제외하고 단팥만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기준은 작고 부동산 시세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꼭 부동산 시세는 아니다. 그래서 3억에서 6억을 내라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세에서 뗄 것 떼고 3억에서 6억이 남으면, 단팥이 남으면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네, 이런 출발을 하시는 거 좋습니다. 자, 종부세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 발표. 네, 그 주택시장에 대한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죠. 네, 속보, 긴급 보도해서 자,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종부세율 상향 조정,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부세를 추가 과세하겠다. 자, 세 번째, 공시지가를 비율을 100%로 올리겠다. 현행 80% 정도 되는데 그걸 5%씩 올려서 100%로 현실화하겠다. 자, 이 모든 것은 전부 종부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9.13 대책에 사실 대출 안 돼, 다주택자 혜택 축소, 요것은 굉장히 소수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된다는 거죠, 전체.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종부세 강화였어요. 강화. 근데 문제는 종부세를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알려드립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이 중요한 것이, 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이 가구는 다가구로 보겠다, 다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을 모르면은 안 되잖아요. 네, 거기에 더 중과세 한다고 했으니까. 서울 25개구와 부산 7개구, 그리고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이 신도시, 그리고 세종시까지 해서 약 40여 개 되는데요. 이것은 일정 기간 내 가격이 일정 비율이 오르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고, 그 내에 부동산이 여러 개가 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개가 있다. 그러면 중과세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개 가지고 있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종부세는 뭐냐? 그 세금에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3가지가 있어요. 취득할 때의 취득세, 보유할 때의
보유세. 예. 근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두 가지고, 그리고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예. 그건 이제 거래세죠. 종부세 많이 하는데 그게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예. 종합부동산세는 그 2005년 6월에 노무현 정권 때 급등하는 부동산을 막기 위해 시행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해서 납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국세입니다. 예, 그리고 그 목적은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그런 부동산 과다 보유 계층에 높은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를 억제하겠다. 이런 것을 노리는 그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세, 종부세 어떻게 부과되느냐 궁금하시죠? 제일 중요한 건 과세 표준입니다. 왜 중요하냐? 과세 표준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소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아까 전에 그 호빵 전체 호빵을 내가 딱 샀다고 해서 호빵 전체에 세금을 주는 게 아니라 단팥에만 부과하겠소 이렇게 되는 거죠. 빵은 얼마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과세 표준의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네, 공시지가는 그 장부상에 행정상에 표시되어 있는 그 땅이나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입니다. 네, 그 시세 같은 경우는 항상 변하지만 공시지가는 천천히 시세를 반영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훨씬 더 낮게 되어 있고 그 보통 뭐 60%에서 그 요즘에 급등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뭐 40%까지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공시지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시세가 오른 거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공시지가에서 1주택자는 9억 원을 빼주고 또는 다주택자는 딱 6억 원만 빼주고, 너는 다주택자니까 6억 원만 빼, 너는 1주택자니까 실제 수요야 하고 이제 9억 원 빼주고, 그리고 곱하기 0.8. 이런 복잡하죠. 이런 복잡해요. 20% 세일 어때요? 훨씬 낫죠. 20%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단팥이 있더라도 단팥에서 뭐 9번 긁어 먹은 거 빼주고, 그 다음에 거기 20% 빼주고, 이런 식인 거죠. 훨씬 과세 표준이 작아지겠죠, 공시지가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면 보통 한 5억 미만일 겁니다. 5억 미만 정도 될 거예요. 5억 정도 될 것 같네요. 공시지가가. 그러면 공시지가에서 얼마를 빼주고 곱하기 0.8,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인 거죠. 근데 지금 0.8을 곱하는 것도 내년부터는 0.85로 올리려고 하고요. 이거 점진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도 현재 50% 정도 돼 있는 걸 시세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금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에요. 특히 내년부터. 자, 1주택자 공시 가격이 16억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건 한 30억 정도 되겠죠. 현재 그 시세가 30억 정도고, 그러면 공시 가격이 16억 5천만 원인데, 그러면 1주택자니까 9억 원 빼주면 7억 5천만 원, 곱하기 20% 세일 해주니까 과세 표준은 6억 원이 되는 거죠. 그 6억 원 정도 되면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그 종부세 됩니다. 지금 현행에서 90만 원 정도에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 누가 얼마나 내느냐? 자, 대상자는 2018년 그 6월 1일 기준이고요. 34만 명
명이라고 합니다. 34만 명이 모두 세금의 대상자인데, 사실 뭐 전 국민으로 보면 34만 명이 많은 수는 아니죠. 약 1% 정도 해당하고, 종부세 강화 방안은 뭐 핀셋 규제, 뭐 핀셋 뭐 세금 부과 해서 딱 1% 너네 죽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차이 나는 구간은 누구냐? 바로 그 1주택자와 다주택자 대상으로 했을 때 과세 표준이 12억, 공시가격은 24억 원, 그리고 실제 시세는 한 50억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알려드리면요. 자, 1주택자가 종부세를 현행 554만원 내네요. 지금 이제 과표가 12억일 때. 그런데 이제 911만원으로 64.4% 증가되고, 64.4% 하면 적게 증가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2배 수준이죠. 2배 수준. 554만원에서 911만원을 내면 거의 2배 수준이죠. 그리고 다주택자는 난리가 납니다. 합산 과표가 12억이면 똑같은 거죠. 현재에서는 554만원을 내는데 이번 연도 말인가요? 그러면 1271만원으로 129.4%가 늘어납니다. 근데 거의 느낌이 3배 수준이죠. 3배 수준. 그래서 과표가 올라갈수록 세금 부과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2배 또는 3배 진짜 더 나옵니다. 1주택자도 금액이 커지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훨씬 더 커집니다. 왜냐면 그 중과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차이가 훨씬 많이 납니다. 2배 또는 3배까지도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해하실 내 집은 얼마나, 내 집은 얼마의 종부세가 나올까 제일 궁금하시죠? 1가구에서 그 18억 이하는 과세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3억에서 6억 구간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과세 표준이 3억인 거죠. 그러면은 그 18억 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9억 정도 됩니다. 9억 또는 10억. 그러면은 9억을 다 빼잖아요. 9억을 1가구니까 9억을 먼저 공제해 주잖아요. 그러면 빵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빵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세율을 해도 빵원인 거죠. 자,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도 6억을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14억이 만일에 시세라면, 그러니까 시세 기준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시세가 14억이면 과세 그 공시지가는 7억 정도 되겠죠. 7억 정도 되는데 6억 원을 빼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과세가 안 되죠. 왜냐면 3억 구간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8억 이하의 집에 사신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집 여러 개 있는데 시세가 14억이 안 된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일부는 공시지가가 올라서 과세가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될 확률이 없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바에 의하면. 자, 그리고 3.2%의 세금 부과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지금 굉장히 최대 세율을 맞은 거거든요. 종부세에서 3.2%의 중과세. 자, 근데 누구냐면 1가구로는 181억 원을 시세에 181억 원에 해당하는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주택자로는 175억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2%의 세금이 나한테 나오는 거 아니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종부세 핵폭탄 오늘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 지어 볼게요. 내가 6억 원짜리 아파트에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 종부세는 단 1%, 상위 1%에게 모두 폭탄을 매기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8억의 시가가 아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1가구다. 그러면 안 나와요. 나올 확률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4억 미만이다 라고 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종부세의 내가 핵심을 알고 있고 종부세가 뭔지를 알아야 두려움도 없애고 두려움이 없어야 내가 좀 그 시장을 바라볼 때 증오나 이런 증오가 있으면 사실은 그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잘못된 판단은 본인에게도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시장을 정확하게 보느냐라는 것은 이런 지식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유하려고 한 것이고, 이런 모든 내용이 나는 실시간을 받고 싶다 그러면 알람 신청 해놓으시고 구독하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이상 투자부일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